동창 부인 구혜입니다. 재규는 영석이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 영옥의 옆자리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며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넷이 앉아있자니 남들이 보면 천상 짝을 맞춰 데이트하는 것처럼 오해받기에 딱 좋았다. 재규는 여자를 많이 사귀어 본 사람이라 그런지 여자들 비율을 잘 맞췄다. 고기를 구워 여자들 접시에 하나씩 놓아주며 연신 여자들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머, 영석 오빠 친구분은 참 친절하시다. 이름이 뭐예요? 영옥은 살살 웃으며 물었다. 네, 저는 김재규입니다. 아, 그래요? 재규 오빠 반가워요. 영옥이 오빠라고 하자 영옥의 친구도 따라서 오빠라고 불렀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역시 같은 과 같았다. 이런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폴로티를 사입고 나온 자신이 순간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제발 그 오빠라는 호칭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싶었으나 입에서만 맴돌 뿐 말이 밖으로 나가질 못했다. 같이 나온 여자는 얼굴은 밉상은 아니었다. 영옥의 몸매에 영옥의 친구 얼굴을 얹어 놓으면 정말 어디 데리고 다닐 만할 것 같았다. 그러나 신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부어놓지는 않는 법. 영옥의 친구는 몸매는 별로였다. 앉아있어도 영옥과 아주 차이가 났다. 영옥 친구의 몸은 영석의 마누라처럼 펑퍼짐한 몸이었다. 친구분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재규는 영옥의 친구에게 물었다. 네, 전 경아예요. 경아? 이름이 외자로 경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네, 전 이경입니다. 그러니까 외자 맞아요. 멋진 이름이네요. 경씨? 그냥 경아라고 부르세요. 그게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편해요. 다들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경아씨. 둘이 달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을 때 영옥이 한마디 했다. 영석 오빠, 헬스장에서 보다가 밖에서 만나니 정말 더 근사하다. 영옥은 눈을 여우처럼 흘겼다. 그러면서 경아를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경아야, 우리 영석 오빠 어때? 멋지지? 우리 오빠라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가까웠단 말인가? 영석은 그러나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듣던 대로 멋지시네. 사실 영석은 식당에 들어오며 앉아있는 영옥을 보고 깜짝 놀랐었다. 밖에서 보니 훨씬 근사하긴 했다. 머릿결도 땀에 젖어있는 머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완벽하게 화장한 데다 백화점 마네킹 같은 몸매에 좋은 옷을 입고 나온 영옥은 앉아있어도 빛이 났다. 몸매가 예쁘면 같은 60대라도 저렇게 다르구나 생각하며 그도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날씬한 몸매라 그런지 그 나이에도 긴 머리를 웨이브 넣어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 아름다웠다. 재규는 영옥인 친구의 여자라 생각했는지 쳐다도 안 보고 앞에 앉은 경아에게 집중했다. 선수는 원래 한 사람만 공략하는 법. 말도 안 되는 온갖 칭찬을 다 갖다 붙였다. 오늘 내로 꼬여보려고 아주 작정한 듯 덤볐다.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영석은 좀 민망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까지 여자에게 감언이설을 해야 한다는 게 영석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경아라는 여자는 정말 딱 봐도 뚱뚱했는데 재규는 이렇게 말했다. 경아 씨는 정말 관리를 잘하셨네요.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몸매도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날씬하십니다. 영석은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칠 뻔했다. 날씬이라니? 제가요? 말도 안 돼요. 날씬은 친구가 날씬하죠. 아닙니다. 물론 옆에 계신 친구분도 날씬하지만 경아 씨도 못지 않아요. 그 말에 영옥은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표정이 굳어갔다. 하긴 영석이 들어도 그건 영옥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영옥이야말로 20대도 울고 갈 완벽한 몸매 아닌가. 친구는 아주 신이 났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다. 어젯밤 꿈이 좋더니 내가 오늘 경아님을 만나려고 그랬었나 봅니다.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쫙 펴고 느긋하게 손을 뒤로 둘렀다. 이제 이 정도면 경아는 넘어왔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경아라는 여자는 재규의 칭찬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요?
저를 만나기 위해 꿈까지 꾸셨다니 우리가 정말 인연인가 보네요. 그럼요. 이렇게 귀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어머나, 이 나이에 귀엽다는 칭찬을 다 받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저야말로 운이 좋은 날인가 봐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주 운이 좋은 거죠. 사실 경아 씨는 제가 평생 찾던 제 이상형입니다. 이제 경아가 다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재규는 마지막 멘트를 날렸다. 오늘의 주인공은 재규와 경아가 되어버렸다. 오늘 영석과 영옥은 오히려 방자와 향단이가 된 꼴이었다. 그러니까 재규와 경아가 이몽룡과 춘향이가 된 것이다. 영석이 영옥을 뭐라고 칭찬을 해줘야 하겠는데 재규가 하도 난리를 치니 버금가게 할 말이 생각이 나질 않았다. 아니 사실 재규처럼 닭살 돋는 오버하는 멘트를 한 번도 날려본 적이 없어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영석은 살면서 이런 자리를 처음 가져봤기 때문에 재규가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친구라고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새로운 장소에서 완전히 달라진 재규를 보고 실망했다. 거기다 한술 더 떠 경아는 재규에게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다. 처음 만난 사이에 칭찬을 조금 받았다고 저렇게 살갑게 할 수가 있나? 영석은 속말을 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영옥도 질세라 쌈을 급히 싸더니 영석의 입에 넣어주려고 했다. 아, 저는 됐습니다. 영석은 입을 벌려 받아먹기가 불편했다. 뭐야 오빤? 재규 오빠는 경아에게 온갖 칭찬을 퍼붓고 예뻐 죽는데 오빠는 내가 주는 쌈도 거부하다니? 그러자 재규가 얼른 영옥의 눈치를 보더니 영석을 팔꿈치로 툭 치며 한마디 거들었다. 자네 여자가 내미는 손을 부끄럽게 하는 건 신사가 할 짓이 아니야. 웬 거기서 신사 타령을 하는지 영석은 어이가 없었다. 영옥은 아직도 손을 내리지 않고 먹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 눈을 옆으로 뜨면서 단단히 삐져있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냥 제가 싸먹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이거 미안합니다. 잠시 분위기가 싸해졌으나 다시 경아가 말을 이었다. 그래 영호가 남자 중에 쌈을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 남편도 그래. 그럼 알았으니 고기만 줄게요. 자, 아. 영옥은 쌈 속에서 고기만 젓가락으로 꺼낸 후 영석의 입에 댔다. 영석은 계속 안 받아 먹다간 분위기상 안 되겠다 싶어 벌어지지 않는 입을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벌려 받아 먹었다. 그리곤 한마디 덧붙였다. 이젠 고기는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이거 습관이 안 돼서 영 불편합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오빤 너무 숙맥이야. 요즘 오빠 같은 숙맥은 처음 본다니까. 안 그러냐 경아야? 맞아. 그런데 난 그런 영석 씨가 더 멋진데? 경아는 영석을 보며 귀엽다는 듯 애교 섞인 눈웃음을 지었다. 볼이 움푹 베이며 보조개가 쏙 들어갔다. 그렇지? 우리 영석 씨 멋지지? 하긴 나도 영석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거든. 그래서 실은 오늘 데이트 신청을 내가 먼저 한 거야. 영석은 곤란했다. 주스를 얻어먹어 미안해서 밥을 한번 사기로 했을 뿐인데 자꾸 분위기가 데이트니 뭐니 하면서 사귀기로 한 사람들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 정색을 하고 말했다. 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나이가 같은 걸로 아는데 왜 오빠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분위기가 다시 싸했다. 영옥이 순간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경화가 서둘러 말했다. 아이 참, 오빠는 오빠라고 불러야 더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럼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영석 씨라고 했죠? 영석 씨 어때요? 이때 재규가 끼어들며 거들었다. 아니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데요? 전 우리보다 훨씬 어린 줄 알았는데요. 오빠가 말한 대로 우린 서로 동갑이에요. 네? 정말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젊으신가요? 그냥 뵙기엔 40대 같으신데요. 재규도 물론 나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호들갑스럽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었다. 진구는 여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냥
오빠라고 부르세요. 그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남이 봐도 우리보다 한참 어리게 보이니 우리 그냥 호칭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재규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 경아가 바로 이어 말했다. 그래 오빠, 나도 오빠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 이름 부르는 건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영석은 어색한 분위기를 들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고기 더 드실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됐어요. 그럼 밥이나 냉면이라도 드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탄수화물은 원래 안 먹어요. 영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 밥을 안 드신다고요? 네, 운동 열심히 하고 탄수화물 먹으면 도로 살찌잖아요. 아니 그럼 하루에 5시간 그렇게 운동하고 배고플 텐데 탄수화물을 안 드시면 낮엔 뭐를 드세요? 전 점심을 안 먹어요. 그냥 단백질을 우유에 한 잔 타 먹거나 야채와 과일 조금 넣고 주스를 한 잔 갈아 마시면 그게 끝이에요. 하긴 그 몸매를 유지하시려니 그러신가 보네요. 그렇게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난 평생 이렇게 살아서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전 오히려 소화가 안 돼요.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난 어려서부터 밥을 먹으면 토했대요. 어려서부터 안 먹었으면 허약 체질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5시간을 운동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나를 만나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튼 전 탄수화물은 먹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영석은 영옥의 말에 놀랐다. 그리고 점심도 먹지 않는다지 않는가. 그러니 저렇게 허리가 가늘 수가 있구나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먹지 않고도 그 넘치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세상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많았다. 마누라는 많이 먹고도 운동할 힘이 없다며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영옥은 반대로 전혀 먹지 않고도 힘이 넘쳐났다. 마누라는 먹는 게 모두 힘으로 가지 않고 똥으로만 가는 반면 영옥은 그 조금의 양으로도 모두 에너지로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이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소식가였다. 혹시 부모님이 특별히 건강하신 게 아닌가 궁금해졌다.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운동선수가 계신 거 아니에요? 어머나?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도, 레슬링, 태권도 1세대세요. 영석은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갔다. 이 여자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뼈 안에 고밀도의 영양을 간직하고 태어난 것 같았다. 그러니 이 나이에 그렇게 하루에 5시간을 뛸 수 있구나. 그렇게 나름 영옥에 대한 의문을 정리했다. 근력과 힘도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는 유전이 되나 싶었다. 자, 그럼 우리 식사가 끝났으니 커피나 한잔 하러 갈까요? 재규가 말했다. 아니, 커피는 무슨 커피예요. 입가심으로 요한 맥주나 마시러 가요. 영옥이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영옥은 고기 먹을 때도 술을 별로 먹지도 않더니 또 술을 마시자고 했다. 그래요. 입가심으로 딱 한 잔씩만 합시다. 이번에도 재규가 영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했다. 넷은 앞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영석은 알딸딸해졌다. 영석은 술에 약했다. 고기 먹을 때 마신 소주에 맥주를 한잔하니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급 피곤해졌다. 우리 그만 일어납시다. 제가 좀 취한 것 같아서요. 영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영옥이 얼른 일어나 영석을 부축했다. 내가 영석 오빠 데려 불러 보낼 테니 두 분은 먼저 가세요. 재규는 영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취해 건들거리는 경아를 데리고 먼저 나갔다. 영석이 약간 비틀거리며 걷자 영옥이 바짝 붙더니 팔짱을 꼈다. 추운 날에 살짝 취한 데다 여자가 팔짱을 끼자 따뜻하기도 하고 몽롱한 기분이 들었다. 나쁘지 않았다. 오빠, 우리 따뜻한 곳에 들어가 조금 쉬었다 갈까요? 영석은 지금 영옥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느라 술이 확 깨려고 했다. 설마 자고 싶다는 말일까? 그건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만난 날 같이 자자는 이야기는 아닐 거야. 머릿속으로 영옥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나름 집중하고 있었다. 오빠, 난 처음부터 오빠가 정말 내 이상형이었단 말이야.
내가 일상에서 오빠한테만 다정하게 하는 거 보면 몰라요? 술 기운인지 영옥이 정말 자기에게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흔들린 것인지 영석은 순간 영옥을 안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었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석은 순간 몸을 돌려 영옥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영석은 길거리에서 키스해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영옥의 혀는 뱀처럼 깊게 감겨왔다. 정말 황홀한 키스였다.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영석의 그곳으로 피가 몰리기 시작했다. 둘은 서둘러 가까운 모텔로 들어갔다. 영석은 영옥의 새롭고도 잘 정돈된 살을 보자 미친 듯 달려들었다. 영옥 또한 영석의 애무를 즐기며 쾌락 속으로 빠져들었다. 처음 만져지는 살과 감각은 둘을 무아지경으로 몰고 갔다. 영석의 그곳에 좀처럼 보기 힘든 힘이 터져나갈 듯 불타올랐다. 영옥은 영석을 자신의 깊은 곳으로 천천히 안내했다. 영옥의 그 안은 그냥 보통의 여자와는 달랐다. 거기다 영옥은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영석을 미치도록 흥분시키고 있었다. 가정이 있는 여자, 누군가의 아내. 나이 64세의 여자에게 이런 환상의 세상을 맛보리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더 다행한 것은 신기하게도 밤새도록 불타올랐는데도 아침이 되어 영옥이 밉지가 않았다. 다른 때 같으면 아침이 되어 정신을 차리고 나면 상대 여자가 널브러진 고깃덩이로 여겨졌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영옥은 어젯밤과 아침이나 똑같았다. 몸이 근육질이라 그런 걸까? 아님 직업 여성이 아니라 그런 걸까? 아무튼 영석으로선 놀라운 일이었고 평생의 트라우마를 깰 수 있어 좋았다. 이유는 알고 싶지 않았다. 영석은 영옥과 헤어져 집에 가서 종일 잠만 잤다. 저녁이 되어 갈증도 나고 배가 고파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또 잤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헬스장에 갔다. 영옥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고 있었다. 도대체 저 체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영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달리는 영옥을 뒤에서 바라보며 은근한 미소가 지어졌다. 그젯밤 영석을 미치도록 만들었던 그녀는 기계처럼 아니 로봇처럼 달리고 달렸다. 그녀는 말로만 듣던 파무파탈 불사조였다. 그녀의 달리는 모습을 보며 뜨거웠던 장면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혼자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민망해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영석은 러닝머신의 빈자리로 올라가 조금 걷기 시작했다. 영옥이 뛰는 곳은 늘 오른쪽 끝이었다. 영석이 올라간 빈자리는 영옥과 먼 거리였다. 조금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었다. 러닝머신 시작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몹시 피곤했다. 그젯밤 무리해서 그런지 도저히 운동할 기운이 나질 않았다. 오늘은 운동은 못할 것 같았다. 사우나로 들어가 온탕에서 찌뿌둥한 몸이나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옥에게 다가가서 인사라도 해야 할 텐데 보는 눈들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 문자를 넣었다. 영옥과 관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었었는데 관계했다는 사실이 영석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대화하면서 그녀가 가정에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하긴 그녀와 사귈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 그런 걸 물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왠지 혼자 사는 여자 같진 않았다. 어쨌거나 그녀가 가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자신은 가정에 있는 남자였다. 그러니 불륜이라는 타이틀을 가슴에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평생을 불륜남으로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맹세했건만 며칠 만에 그 단단한 탑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었다. 지금 운동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열심히 운동하는군요. 그런데 난 오늘 피곤해서 그런지 운동이 안 되네요. 일찌감치 사우나실이나 들어가 쉬려고요.
점심에 특별한 약속 없으면 같이 몸보신하러 장어나 먹으러 갈까 하는데 시간 되면 답장 주세요. 영옥에게 문자를 남긴 영석은 핸드폰을 라카에 넣어놓고 사우나실로 들어갔다. 사우나실은 좁은 공간에 여럿이 따뜻한 물로 씻고 있어서 그런지 습기로 가득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적당한 곳으로가 일단 온몸을 비누로 씻고 머리까지 개운하게 감고 온탕에 들어갔다. 뜨끈한 온탕에 몸을 담그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래, 늙으면 뜨신 데가 최고지. 암만. 영석은 혼잣말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를 2번 연달아 말했다. 사람들이 일제히 영석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영석은 뭘 잘못했나 싶어 몸을 깊숙이 눕듯이 박다가 당황하며 엉덩이를 뒤로 바짝 당겨 바르게 앉았다. 그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운동하면서 몇 번 마주쳤던 조금 친근한 남자가 영석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나이 들면 그렇게 입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굳이 말로 표현하지요. 젊은이들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 말을 속으로만 생각하지 입 밖으로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영석은 이제야 그 말을 알아듣고 민망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요즘은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일어날 때도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다리야 라든가 아이고 허리야 그런 걸 자꾸 입 밖으로 표현했던 것도 떠오르며 다음부터는 입을 좀 다물고 속으로 느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석이 젊었을 때 느꼈던 노인들의 불편한 행동들을 노인이면 의뢰하는 행동을 요즘 들어 영석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나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행동이 자꾸 예전에 아버지들이 하던 걸 따라하고 있다는 걸 여러 번 느끼며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멀었구나 싶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랬다. 앞으로는 매사에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자신은 노인이지만 노인 소리 듣고 싶지 않았다. 노인 소리 듣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물속에 깊이 몸을 담그니 정말 좋았다. 이번에는 입을 꼭 다물고 속으로 아이고 뜻이다, 아이고 좋다 하면서 눈을 감고 따뜻한 물에 몸을 맡겼다. 한겨울일수록 몸이 움츠러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온탕에 들어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늑했다. 영석이 사실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느낌을 기억할 리는 없었지만 아마도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좋으려니 생각하곤 했다. 눈을 감고 따뜻함에 취해 있는데 어떤 남자가 심심한지 마누라 흉을 보기 시작했다. 아, 요즘은 날씨도 쌀쌀한데 집에 가면 마누라도 쌀쌀 맞아서 통 사는 재미가 없네. 그 소리가 조금 크다 싶었다. 탕 밖에서 서서 샤워하는 사람들도 온몸에 비누를 칠하며 기득거렸다. 그 말에 크게 공감하는 눈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반응을 보이자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옆구리도 허전하니 이럴 땐 애인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60대 남자들은 아무튼 어딜 가나 그놈의 여자 타령이었다. 퇴직은 하고 할 일은 없고 날은 추우니 옆구리가 다들 허전한 모양이었다. 형님, 외로우셔요? 그럼 애인 하나 만드시오? 어떤 사람이 장난기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사람 이 나이에 무슨 애인인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애인 타령을 했던 남자는 무안했던지 그냥 그렇다는 말이라며 개면적인 웃음을 웃었다. 그 나이가 뭐 어때서요? 애인 만들기 딱 좋은 나이죠. 요즘은 70 넘은 사람도 다 애인 두고 살아요. 형님이 아직 팔팔할 땐데 당연히 애인 두셔야죠. 그렇게 말하는 남자는 머리가 벗어진 대머리였다.